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지금 눈동자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 다소간에 급하게 방송을 시작하지만 그래도 갈게요. 오늘은 내가 두통이 심해가지고 평상시에 비해서 목소리 톤이 좀 떨어질 거예요. 아마 내가 평상시에 비해서 지금처럼 목소리 톤이 떨어졌을 때가 여러분들이 듣기는 좋을 겁니다. 대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목소리 톤이 떨어지면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자신감은 2023년 중에 가장 극에 달해 있다. 이토마토 PD 알죠? 지금은 종목 장세 내가 요새 모니터링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종목 장세라는 말은 원래 많이 써요. 박스권에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종목 장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신 이제 현금 챙기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하고는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이 지금은 종목 장세라는 얘기가 11월 6일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먼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이 종목 장세에서 수익률은 주도주가 날아갈 때 여러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막 날아다니고 그러면 수익이 잘 나죠. 근데 이제 시장의 변곡점을 생각하고 중간중간에 끊고 가고 뭐 다시 비중을 높이고 하는 어떤 이런 전략을 쓰는 사람들은 지수가 강세장이거나 폭등장에서는 오히려 가만히 냅두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처럼 박스권에 갇히거나 지수가 혼조 국면으로 움직일 때 그때 이제 거기서 소외받은 걸 복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식을 사가지고 그냥 쭉 가는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올 때 이제 먹은 걸 다 토하는 겁니다. 얻은 게 유리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내가 방송 중에 그게 여기서 얘기한 건지 저기서 얘기한 건지 방송을 세 개의 프로를 출연하고 매일같이 출연하는 게 있어가지고 기억은 안 나지만은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도 아니고 막 이런 얘기 내가 가끔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자금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지수가 단기 고점으로 치고 가고 종목들이 이격이 뜨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파는 전략을 그래서 주는 겁니다. 단타나 단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목소리 톤은 좀 내가 낮춰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오늘도 낯빛이 어둡지 않나요? 아, 반짝반짝합니까? 하여튼 이토마토 PD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잘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좀 쉬엄쉬엄 갈게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에너지는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써야 돼요. 나는 12월 첫째 주부터 만기까지가 내가 가장 예민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자, 에너지도 좀 모을 겸 지금은 종목 장세, 극에 달하는, 그죠? 예, 종목 장세에 관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지금 종목 장세 핵심 주도주는 AI, 로봇, 개별 테마주. 이 개별 테마주는 정권주라는 거 좀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AI가 의료용도 들어가고 반도체도 들어갔는데 그 AI 반도체의 종류가 바뀌었죠. 또 여러분. 반도체는 반도체인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약간 세부적인 거 이것도 지금 열어놓지를 않았을 거예요. 이따가 영상 틀어줄 때 여기 괜찮네요. 이게 지금 내가 반도체 HBM3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건데 GPU하고 HBM3 관련해 갖고 내가 연초에 이 설명했던 이건 지금 2차 전지 보호예수고요. 아니 두산 로보틱스 보호예수 뭐 내가 공부 좀 하고 있는 건데 이거예요, 여러분. 2023년 1월 4일 날 이거 하이밴드 이거 HBM을 1월 4일 날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미국 기업 엔비디아 AMD를 잘 살펴라라는 얘기가 1월 4일. 내가 여기서 맨날 하는 얘기 여러분. 여러분들이 연초에 엔비디아하고 AMD를 산 사람과 테슬라 산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꼭 알아야 되고요. 국내에는 삼성전자가 앞에 나오지 않고 하이닉스가 먼저 나왔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2023년 전망을 할 때 뭐 이제 뭐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은 마이크론과 유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보이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칩,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어쩌고 저쩌고 현재는 AD 테크놀로지, 가온 칩스, 넥스트 칩 등 하면서 요게 이제 나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저 주식의 추세 패턴에 따라 강하게 얘기를 했던 주식이 날아가 버리면 순환매가 나올 만한 주식으로 다시 바꿔서 강조를 바꿔서 하는 거죠. 계속 종목은 정해져 있는데 이거 노벨 경제학상 감 아닌가요? 내가 여러분들 누차 얘기지만 연초에 내가 2차 전지도 강조 많이 했지만 2차 전지를 강조한 것은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양극재가 아니고 나는 리튬이었고 그래서 포스코에 미쳤던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 등 딱 정해져 있죠. 눈으로 요거 좀 어떻게 좀 확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통어트 PD? 요거 컴스버 색깔이를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색깔이 빨간 걸로 해드릴게요. 이왕 하는 거, 그쵸? 예. 우리는 팩트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요거는 내가 뜯어다 붙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비메모리가 메모리로 바뀌었고요. 병렬식, 고용량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것도 뭐 내가 여기저기서 뜯어다가 붙였지만은 설명 많이 해주고 이게 6월달인가 언제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스터 진단에서 팹리스 관련주들 잘 보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수 패턴은 뭐 연초부터 이수 패턴은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떠들어댔던 바로 이거. 이게 그때 그 당시는 엔비디아 관련주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엔비디아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이수페타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수페타 추천하고 얘가 날라가갖고 저 대덕이하고 코리아 서키트하고 심테기 쪽으로 이제 한 5월 달쯤 그때부터 이제 바꿔준 거고요. 이게 반도체의 팩트. 그쵸?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그렇게 이제 종류가 지속적으로 바뀌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 하는 거고 로봇은 뭐 지금 바로 설명해야 되겠군요. 자, 여러분, 요게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시세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한번 얘기하고 왔을 때가 지금 시세판이 요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이토마토가 조금 저기 하는 거 아니까 내가 한 뭐 조금은 한번 얘기를 좀 가볼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세판이거든요. 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이거 저기 뭐야 이거 음향이 꺾이면 좀 그러니까 요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거 캡처도 안 해고서 내가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까 쓴 걸 또 쓴 거예요. 재탕 삼탕한 게 아니고 저도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요쪽하고 요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쪽하고 요쪽. 그 다음에 요쪽. 이 LNF라는 주식이 강하면서 2차 전지 쪽이 뻘겋게 바뀌니까 한 10여 분 전만 해도 뻘갰던 10여 분 전만 해도 뻘갰던 로봇하고 AI 쪽이 여기는 뻘갰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푸르끼리하게 바뀌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대변해주는 핵심. 전체 섹터가 가기 위해서는 지수가 한 차례 좀 조종을 받고 가야 전체 섹터가 가고 지금처럼 조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일 때는 중간중간에 한쪽 섹터가 확 치고 가면서 그쪽에 매수세가 확 붙어버리면 기존에 좋았던 섹터들이 흘러내리는데 모든 것들이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장중에 급등해 있거나 최근에 올라갔던 주식들이 흘러내리면서 한두 종목은 얼굴마담으로 계속 상승세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종목 장세의 핵심 중에 핵심.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얘기했는지 아마 이건 마켓 10이겠네요. 어제 방송이겠네요. 어제 방송에 내가 코스닥은 이 뻘건 거 넘어갑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코스닥 어제 방송에서 두산 로보틱스하고 저 레인보우서부터 핵심 주도, 레인보우는 아니었죠. 에코프로 머티하고 두산이서부터
최근에 급등했던 주식이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다른 못 올라갔던 주식들이 버텨주면서 약세장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수 얘기를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내년 1월 달까지도 지금의 내용이 익숙한 사람들이 되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내용. 그러니까 핵심 대형주나 핵심 종목을 1월 달까지 장기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저 섹터의 주도주별로 치고받고를 하루짜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마디의 목표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디의 목표가로 보면서 1월 달까지 가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 같이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요쪽은 뺄 겁니다. 정권주는 나는 얘기 안 합니다. 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형성되면서 거래소의 핵심주 삼성전기 등의 종목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대신 삼성전기도 지금은 두 번째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이게 본능적으로 삼성전기로 확산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얘가 단기 고점 쪽으로 올라오니까 이거 지금은 따라가지 말라고 본능적으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도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 이 장대음봉 맞은 날도 진단해줬고 그 뒤에 여기 어딘가에서도 진단해줬고 그래서 미스터 진단 참여자들이 1,500명을 먼저 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적게 올라갔다고 삼성 SDI가 움직이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클라우드 쪽도 되게 강조 많이 합니다. 클라우드. 거기에는 삼성 SDS라는 주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방송에서는 삼성 SDS 여러분들한테 잘 얘기 안 하죠. 얘가 이 클라우드에 삼성 SDS가 있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부터 그런 주식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처럼 다 보면 삼성 SDS든 뭐든 보다시피 올해 1년 내내 그죠? 종목이 1년, 2년 내내 나락으로 갔던 주식들이 지금 움직임이 좋은 거지 올해가 좋았던 지금 보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주식들 보면 올해 자체적으로 좋았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큰 시세는 안 나고 있고요. 지금 장 특징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주면 한 차례 쉬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요 단어도 이제 아시겠죠? 한 차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수는 있으나라는 말과 한 차례 쉬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은 강도가 다른 겁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이거 틀리면 어떡하냐, 정부가. 자, 이토마토 PD 대답 준비됐나요? 한 차례 쉬는 타이밍이 조금 위험해 보입니까? 한 차례 조정 타이밍이 조금 위험해 보입니까? 위험으로 얘기할. 그죠? 한 차례 조정 타이밍이 지수가 더 푹 빠진다는 뜻이고 쉬는 타이밍은 조정보다는 덜 빠지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쉬는 타이밍? 그럼 주식시장 빠진다는 얘기잖아. 에이, 나 주식 던질래 하고서 던졌더니 해필이면 그 주식이 삼성 SDS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저런 주식은 던지면 안 되네. 절대. 네버. 저렇게 지금 2023년 이렇게 빠진 주식 봐. 지금 이 설명할 때 목소리가 확 높아지죠. 꼭대기로 올라간 주식을 팔으라는 얘기. 꼭대기로 올라간 주식. 대신 그 꼭대기로 올라간 주식도 다 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대신 꼭대기로 올라간 주식은 한 차례 정도는 어느 수준으로는 밀릴 수 있다를 인정을 하고 있으면 밀릴 때 안 불안하겠죠. 자, 여기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여기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지수는 한 차례 쉬는 타이밍 나올 수 있는데 코스닥은 혼자 갈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보통 개별 종목이나 종목들이 거래소에 개별 종목이나 종목들이 많아요. 코스닥의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많아요, 여러분. 코스닥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많죠.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는 거래소가 폭락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쟤들끼리 그냥 알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지금 손 떨리고, 여러분 손 떨리고 있어요. 물로 에너지 보충하겠습니다. 커피 타올 시간도 없었어요. 그리고 주식은 지나간 것을 해설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투! 자, 이 정도면 이제 나오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제 강연 방송했고요. 진짜 어마무시한 시황 얘기하느냐고 에너지 다 뺐고요. 오늘도 준비하느냐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거고요. 좀 쉬엄쉬엄 가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준비됐나요? 예전 같았으면은 종목명을 얘기를 하고서 내 틀어달라고 했을 텐데 로봇 중에서도 두산이가 먼저니까 아마 첫 번째가 두산일 것 같은데 맞죠? 예, 이 기억력 이걸 좋아하고 있네요. 준비됐죠? 오늘은 예고 없이 그냥 들어갑니다. 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원래 올 초에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강력한 주도주는 AI 로봇이었어요. 거기에 챗 GPT 열풍이 불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날아갔단 말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AI.챗 GPT 관련주가 향후 미래를 장악할 거라는 건 100%고요.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뭐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공장이라든가 어떤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 로봇은 필수적인 필요할 수밖에 없는 무조건 필요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4년은 AI.로봇을 제끼면 이쪽을 관심을 안 갖는다면 주식할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할 자격이 없다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액이 2천억에 영업이익이 300억대로 늘어나는 주식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산 총계가 자산이 3천억에 육박하는 주식으로 화면에 보이죠. 거기에 이 주식은 공매도도 많지가 않습니다. 공매도가 없는 주식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프리미엄을 놓고 봤을 때 시가총액으로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시가총액으로만 따진다면 이 주식은 10만 원은 넘어가는 주식이 될 겁니다. 그게 1차입니다, 여러분. 다소간의 흔들림은 나올 수 있고 1차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10만 원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피동형의 주식이다. 왜? 2024년 로봇이 시장을 선도할 때 주도주가 될 거니까. 여러분 실시간을 강조하고 지나간 거 해설은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 느낌이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나간 걸로 해석할게요. 두산 로보틱스 실적도 없는데 성장성은 좋지 않습니까? 여기 장대양봉 나왔을 때가 매수잖아요. 매수.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약간 좀 쉬었죠? 여기서 절호의 매수기였고 여기에서 저점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돌파하고 있잖아요. 여기 장대양봉으로 돌파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마지막 매수기예요. 이런 설명 듣는 거 시간 낭비. 지나간 거 해설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나간 걸 해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나는 내가 자신 있을 때는 여기서도 더 간다. 아니면 이제 여기서는 8만 원으로 밀린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 그래 놓고 나중에 또 한 일주일 지났을 때 그게 맞았을 때 영상을 틀어주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맞죠? 잘 포인트 잡으시라는 얘기고 이 주식은 애시당초 올라갈 때마다 이제 이렇게 왔고 가격이 3만 원대에서 9만 원이면 이것도 단기간에 되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식을 지금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나는 보류 사면 안 돼요. 대신 얘가 요거는 이제 다음에 왜냐면 이거 오늘 야간 방송에서 디테일 전략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 이 주식은 1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중기로 가는 분들도 나는 차익 실현을 꼭 한번 하는 게 어떠냐. 11만 6천 원 정도는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가나 이런 것은 미스터 진단초 VOD를 디테일하게 보십시오 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인보우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레인보우는 우리 이토마토가 20초 정도 남았을 때 15초 정도 남았을 때
콜 사인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주식 레인보우를 틀어주세요. 결론을 얘기해 드릴게요. 레인보우는 미스터 진단 그 장 폭락할 때 10월 달에 실시간 참여자 800명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내가 바닥 얘기하면서 11월, 12월 달에 돈 벌 수 있다는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지수 올라가고 하면 이 실시간 참여자 1,500명, 2,000명 넘어갈 타이밍 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레인보우는 1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의 흔들림은 나올 수 있으나 결국은 18만 5천 원을 넘어서 20만 원대로 올라가는 시도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비중이 작았다면 1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대로 흘러내릴 때 추가 매수를 하고 20만 원 쪽으로 갔을 때 팔면 깔끔하게 먹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 시청자분들도 레인보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정받으면 매수 관점이구나는 의견 피력한 거고, 기본적으로 연말장으로 가면서 최소 18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 20만 원대도 트라이할 수 있는 주식이라는 의견을 이종복이가 갖고 있구나. 그걸 지금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들으신 겁니다. 주식은 지나간 것을 해설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한 자가 단도직입적으로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은 들으신 겁니다라고 하면서 18만 5천 원을 넘어서 20만 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얘기가 실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쵸?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눌리면 또 갑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세요. 눌리면 또 갑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말하고자 한 사람의 의도는 뭘까요? 눌리면 또 간대. 그러면 이제 눌린다라는 말을 못 알아듣거나, 눌리면 또 가면 어디쯤에서 사야 되지? 막 이런 게 궁금하라고 눌리면 또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토마토에서 방송하지만 기법 강조의 진심이라는 얘기 진짜 많이 했고 저작권 진짜 많이 보여줬죠. 저작권료 들어오지 않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기법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라고. 그러면 그거를 공부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익히면 이종복이가 주도주가 어디고 지금 이 주도주들은 추가 상승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문가한테 귀속되지 않고 본인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큰 거시적인 안목이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또 갑니다라고 하는 말만 들리는 거예요. 눌리면이라는 말은 안 들려요. 그럼 또 간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사고 싶은 데서 사고 밀려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단을 못 해주거나 막 그러면 에이 또 간다고 했더니 망했네 막 이런 식으로 망했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진짜 망하는 겁니다. 올바른 유튜브 문화도 이 실시간으로 이야기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거는 11월 17일 미스터 진단이었잖아요. 11월 20일 이 시간에 마켓텐에도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종복은. 여러분 11월 20일 마켓텐 할 때 이 방송에 여기도 PCB는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요 확대 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이토마토 PD 어쩌고저쩌고 막 찾으면서 레인보우 내가 미스터 진단할 때 한 얘기 지금 틀어준 영상 그대로 읊고 있죠, 여러분. 그대로 읊었죠. 11월 17일 날 실시간으로 한 방송을 11월 20일 날 그대로 읊으면서 나는 차티스트고 차트를 강조하니까 여러분 이런 게 추세 패턴이 양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나는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식을 여러분들이 이 종목 장세에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를 하려면 지금 해주는 얘기를 지나간 걸로 생각하지 말고 아 주식을 저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끼면 실시간 시청자가
5천 명, 10,000명이 넘어도 나는 자신 있게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데 시청자 수가 2,000, 2,500으로 넘어가면 아마 또 이토마토에 전화 걸어서 방송 좀 한 3개월만 쉬고 싶다. 아마 100%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진짜 얘기한 거고, 그 여기 이제 지금 내가 오늘 야간 방송이 종목 방송이라 내가 여기서 먼저 얘기하고 뭐 추천을 해줘도 문제는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오늘 2차 전지에서 제일 세게 가는 게 뭡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놔보세요. 지금 2차 전지에서 제일 세게 가는 거. 아니 지금 오늘장 가장 강하게 올라간 주식. 단어 쓰기 어려운 LNF인지 1NF인지 맞죠? 이 주식의 추세 패턴이 아까 삼성 SDI처럼 지금 강한 주식은 2023년에 가장 약했던 그냥 내리꽂혔던 주식이라는 표현 썼지 않습니까? LNF가 2023년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양극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만 많이 못 올라간 대표적인 주식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식으로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중바닥에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60일선을 뚫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LNF 이 시간에도 자주 얘기해줬고 이것도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도 얘기해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세요. 차트를 60일선하고 떠있는 상태에서 60일선하고 떠있는 상태에서 이중바닥으로 만들더니 이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떨려 나갔겠습니까? 이거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못 뜬 거예요, 여러분. 한 방에 뚫으면서 거래까지 실으면서 60일선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기세면 내가 얘기했던 22만 원대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도 무슨 시간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시간 문제. 나는 22만 5천 원까지 내가 아무리 못 가도 22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쳐올렸을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쳐올렸을 때 부딪히고 밀렸어요. 아무리 못 가도 22만 원대까지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중바닥으로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2차 전지가 한 번 정도 움직일 때가 됐어요. 저항과 이격이 멀었어요. 이거는 이 종목도 22만 원 얘기했으니까 아무리 못 가도 17만 원까지는 가겠지. 얼마든지 베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거래까지 섰으니까. 대신 이 거래는 크지는 않았지만. 근데 봤더니 기껏 나온 게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 종목 진단해줄 때 주로 썼던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지금 투자 소식이었습니까? 근데 기존에는 왜 투자한다고 할 때는 주가가 빠졌을까요? 얘를 두드려 팼어야 되니까. 그래서 두드려 패갖고 어느 정도 급하게 밀릴 만큼 밀리면서 그들이 취할 이득을 어느 정도 취하고 났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왜 올라가는 걸로 바뀔까요, 여러분? 바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또 이익이 늘어나겠지가 지금 반영되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고요. 이중바닥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건 굵은 게 들어왔으니까 포스코 퓨처. 그러면 LNF가 엄청난 거래를 수반시키면서 포스코 퓨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오 마이 갓 에브리바디 거두절미 중간 생략하고 60일선은 무조건 넘어가겠죠? LNF도 저렇게 갔는데 그러면 얘가 만약에 60일선을 넘어갈 때 거래까지 실려버리면 120일선까지도 갈 수 있겠죠? 요게 지난주에 동부 하이텍 N자형 목표치 영상 어제 월요일 날 동부 하이텍 내가 하는 말은 하면서 소리 지나가면서 나는 내가 한 말 속에는 얘가 6만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 N자형의 목표치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다 하면서 막 했던 영상 본 거 있죠? 그게 이거지 않습니까? 노력 좀 하고 공부 좀 하세요. 전문가님 만약에 여기까지 안 가면요.
내 손에 장을 지신다라고 할 만큼 의견을 피력합니다. 근데 그렇게 피력해서 올라가 봤자 나는 본전이고, 안 올라가면 에이 손에 장 지졌습니까? 발가락에 장 지졌어. 발가락에. 아시겠어요? 전문가가 그만큼 자기의 어떤 주장을 정확하게 표출을 하면 그걸 가지고 본인이 투자에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면 되는 거고. 내가 뭔 말하는지 알아듣죠? 나는 내가 정확하게 하면서 반드시 내가 할 소리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를 줬기 때문에 내가 할 소리 하는 거죠. 아마 이런 얘기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걸요? 그래서 더 얘기하고 싶지만 말 나온 김에 내 지난번에 얘기했던 하나 기술까지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노력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저는 또 요런 또 마력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또 나의 매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력인데 해주려면 끝까지 해주지 내 맘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권율 장군님 말고요. 권율 장군, 요새 강감찬 장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텔레비에. 그 다음에 그 양규인가, 나는 보면 그 양규라는 그분은 용맹한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용맹스러우면서도 덕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드라마기 때문에, 야, 어떻게 일개 장군이 임금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근데 임금이 또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격려를 해줬기 때문에 거란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거 아닙니까? 그 효종이라는 분, 효종. 요새 고려 거란 전쟁 나와서 한마디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극의 장인 최수종은 너무 잘하니까 말을 안 한 거지, 내가 최수종 배우 얘기 안 했다고 섭하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장 이게 아직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걸 부각시키기는 좀 일러요, 여러분. 좀 일르고 보세요. 이게 여기서도 실시간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준비됐죠, 영상? 한번 틀고 가겠습니다. 요번에도 한 20초 콜사인 꼭 줬으면 좋겠어요. 준비됐죠? 나는 요 시간에 물 마실 준비하고 큐! 환율이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선까지 밀린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이걸 뒤집어 버리니까 여기가 상승세기인데 이걸 뒤집으면 하락세기로 바뀌었거든요. 이 상태는 1300에서 1310원으로 올라가겠다는 얘기고 올라갈 거예요, 아마. 환율이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지수가 밀릴 수 있거든요. 여기는 보면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게 추세가 꺾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노하우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환율은 1310원 정도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고 조금 더 세게 올라가면 1320으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미국은 기대 인플레이션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1320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다시 1270을 깨려고 연말장으로 가면서 장이 만들어질 확률 높아요. 대신 이게 틀리는 거는 12월 첫째 주 고용지표 때 고용이 좋게 나올 때는 1320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용이 좋은 게 너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1320 정도는 못 넘어가고 1월 달로 가면서 1270을 깨는 거에 이종보 방송 출연 1월 달에 진짜 내가 맞으면 1월 달에는 진짜 이거 맞으면 또 내가 또 명예를 얻겠지만 틀리면 머리 숙여야 돼요. 반 숙였어요, 여러분. 예. 보세요. 저 얘기한 게 11월 22일이었고요. 1310대로 1308.4원까지 올라갔다가 아까 장중에 1286까지 아직 완벽하게 내가 그린 대로는 아직은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은 거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린 것은 이제 1월 달로 가면서 1270개에서 이쪽으로 가는 걸 얘기한 겁니다. 이거 실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방송을 할 때 이 미스터 마켓은 특히 기법을 승화시켜서 얘기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게 실시간이 되는 확률이 높은 거고요. 아침 10시 42분에서 11시 타이밍은 움직이는 시장을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실력 발휘보다는 시장의 맥을 얘기하면서 추가 상승이다 아니다 막 이런 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요일 미스터 진단도 종목을 진단하면서 목표가를 얘기하거나 어디쯤에 가서 파는 걸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실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말의 요점은 지나간 걸 해설을 하거나 어떤 특정 종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뭐 어디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추천 나오는 그런 프로와 그냥 정해놓는 거죠. 핵심 주도주 반도체는 뭐 그 업종의 대표주의 핵심 주도주를 기술적인 특징과 나의 의견을 섞어가면서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게 이로울지를 생각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실시간으로 하는 거에 그 종목을 쳐다보지 말고 그 사람이 그 실시간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나 이런 걸 판단하고 나와 비슷하게 방송을 하는 대표적으로 실시간으로 이런 거 강조하는 전문가가 이토마토의 여인수, 김봉만도 다 실시간. 김봉만은 완벽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차트의 특징과 펀더멘탈을 차트에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마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실시간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말도 참고하고 다른 사이트는 볼 것도 없고 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사이트 전문가들이 섭할 수 있으니까 다른 텔레비에서도 어떤 사람은 실시간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많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그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 최고수가 되는 겁니다. 대신 이제 여러 사람을 보면 헷갈릴 때가 와요. 지수의 위치에 따라 이제 헷갈리거든요. 그럴 땐 누굴 봐야 돼요? 그럴 땐 누구 봐야 돼요? 채팅창에 쓰세요. 그럴 땐 누구 봐야 돼요? 그 이름도 강감찬 장군님과 거의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이순신 장군님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요새 그죠? 예, 강감찬 장군 그분 나오니까 그죠? 예, 옆에 그냥 한번 쓰는 명예는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패스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뭐 맞고 틀리고는 가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아직 쐐기가 완성돼서 깨진 게 아니고 쐐기를 만드는 과정이라 분명히 한 차례 정도는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1270을 깨지 않고 정확히 내려오면 1277 정도 나오네요. 1277 언저리로 밀려도 여기를 깨고 확 내려가지 않는 한 여길 이렇게 깨고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깨고 내려가지 않는 한 이쪽으로 설령 밀려도 한 차례 정도는 다시 이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것도 또 확정이에요. 그러면서 어쨌든 여기 언저리까지 올라올 때 지수가 이제 약간 이제 하락 조정을 받겠죠. 그렇지만 그게 정말 좋은 기회라는 얘기 하는 거고 지금 그러면 지금은 기회가 아니냐? 아니 지금도 기회인데 뭐 이제 종목들이 다 날아가 버려갖고 뭐 나는 이제 나중에 올 기회로 다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의 묘미예요, 묘미.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이쪽으로 한 차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아마 못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율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향후에 12월, 1월 달로 가면서 여기 지금 이쪽에 있는 이 횡선을 이렇게 한 방에 넘어가는 이 한 방에 양봉으로 넘어갈 때가 좀 긴장되는 거죠. 근데 요건 긴장이고요. 이걸 넘어가야만 위험한 장이 올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350을 이렇게 장대봉으로 넘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으로 기존처럼 고생할 수 있는 시장은 없어졌고요.
없음리다라고 할 줄 알았죠? 없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지금 상태만 놓고 보면 없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나는 차티스트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어떤 그게 강해서 얘들이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봤을 때 이제 거기서 내가 판단을 내려서 확정형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뭐 어떤 예측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확정형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확정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12월, 1월 달로 가면서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건 나는 무조건 볼 수 있다. 이건 확정형. 대신 이쪽으로 올라갈 때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까지는 여러분들한테 확정형으로는 얘기를 못한다. 뭐 요 정도 코멘트 드렸어요, 여러분. 요 정도면은 환율 관련해서 어느 정도 우와 이거 뭐예요, 여러분? 아까 한 4, 5%였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지금은 따라가시면 뭐 따라가든 말든 그건 그쪽 선택이니까. 이거 얘기해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반도체도 코멘트 하나 놓고 갈게요. 지금 보면 반도체가 하나마이크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주식이고 주성이도 되게 좋아하는 주식인데 지금 한 2%권 정도 조정 나오고 있어요. 근데 동진이는 200원 마이너스입니다. 0.5%. 밀릴 때는 분명히 적게 밀리는 게 보이죠, 여러분? 그 올라갈 때 이제 얘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도 조만간에는 올 수 있다라는 코멘트 넣게요, 여러분. 뭐 반도체는 이거 말고도 좋은 게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요 정도. 그러면서 레인보우는 아까 정의했다고 또 그냥 밀려버리네요. 이거 한번 실시간으로 트라이 해볼까요? 안 돼. 이것까지 할 만큼 내가 솔직히 배짱이 있지는 않습니다. 생긴 걸 보면 조막손처럼 생겼잖아요. 속도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생겼고. 그죠? 예. 눈썹만 눈에 보일 거예요, 여러분.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레인보우도 관상학적으로 보면 설마 이게 그냥 한 방에, 설마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요까지 하고 이제 지수 조금 보충해드리면 되겠죠, 여러분? 이게 코스닥이에요. 요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찾았어야 되는데, 뭐 해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실시간이고, 지금 방송 마무리하려면 9분밖에 안 남았는데, 방송에서 대놓고 폭등하다가 12만원에서 20만원 내가 얘기한 목표치를 주고 밀리고 있는데, 그건 상황 봐서 얘기해 드릴게요. 코스닥 150은 거래를 세우면서 이 빨간색을 넘어가고 있어요. 내가 나중에 다음번 방송에서는 이 정도 기세면 코스닥은 빨간색 넘어갑니다. 넘어가지 않겠어요? 라고 했던 거 영상 하나 만들어 드려 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면 코스닥이고 요게 거래소입니다. 요렇게 뭐 이종복이가 가끔 하는 거 여러분들 자주 봤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르잖아요. 뭐가 다른 거냐면 거래소가 보세요. 거래소는 여기 고점이 일종의 이게 쌍봉이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이게 일종의 3, 4형이었기 때문에 이걸 지나간 걸로 해석을 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밀려버리면 3, 4 주고 밀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나간 거고 실시간으로. 여기가 쌍봉이고 여기를 3, 4로 놓는 게 안 맞는 게 여기를 딛고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쌍봉의 고점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씩으로 밀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가 하나, 둘, 셋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 이 세 번째 파가 약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이게 상승 쐐기형으로 보여서 밑으로 급락할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착시 현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죽어버리면 이게 진짜 다중천정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부정적인 사람은 주식으로 돈 못 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쐐기형의 이 패턴이 다시 올라가려고 밀리는 패턴인지 아니면은 다중천정형의 그림을 그리는 과정인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내 의견은 다중천정형의 차트는 아니고 다중천정형의 시장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또
확정형으로. 이거 틀리면 이제 나는 얼굴을 못 들어요. 얼굴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뭔데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나는 이게 본능적으로 나가는 행동이에요. 본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차트를 신봉하고 차티스트래매. 그리고 전문가래매. 그러면 이 정도 의견은 자기가 얘기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사명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1, 2, 3, 4, 5로 빠졌기 때문에 무조건 역으로 보면 A, B, C까지는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역 차트를 봐야 돼요. 이거 한번 차트 뒤집어 볼까요? 내가 애매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애매하면 뒤집으라고 그랬죠. 자, 이걸 주식으로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걸 주식으로 보세요. 이 주식이 이게 주식일 경우에 여러분들 이 주식 사고 싶습니까? 여기 고점, 여기 고점에 여기까지 이렇게 밀리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다가 여기에서 부딪히고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 사고 싶어요? 이거 올라가 봤자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나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서 다시 밀려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밀려버리면 이거만 깨져버리거나 이쪽으로만 와도 여기가 팍 열려버리죠. 이걸 여러분들이 맨날 주식 사갖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하는 사람들 중에 본인들이 저점 매수해서 나락으로 갔던 주식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여기를 보는 사람은 차트를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보세요. 여기에서 저점을 깼기 때문에 1, 2, 3, 4, 5 그러면 이 3이 작았으니까 3 조종사 상승5 그러려면 여길 뚫지 못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길 뚫어버렸죠. 여길 뚫지 못했어야 되는데 여길 뚫어버리니까 여기가 나중에는 가장 강력한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그래서 다소간에 흔들릴 때 종합은 이쪽까지는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350단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정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아니더라도 1, 2, 3, 4, 5 파동의 기본 1, 2, 3, 4, 5 A, B, C C파가 없잖아요. 지금. 기립박수 나와야죠. 이거 파생하는 사람들이나 지수 흐름이 궁금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합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코스닥은 거래소는 이거 다시 원상복귀 시키겠습니다. 거래소는 그렇게 파동이 만들어져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코스닥하고 거래소를 동등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코스닥하고 거래소는 동등하게 보지는 않아도 최소한 쌍봉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게 1350에서 140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어려우면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어려우면 뒤집어라.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얘가 만약에 여기를 깬다 보면 이게 여기서 이걸 돌파하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까? 아니면은 이건 누가 봐도 120, 241선 120 언저리 선까지는 밀려서 얘가 밀려도 이 정도까지는 밀려서 여길 안 깨고 여기 안 깨고 여기 안 깨면서 이 정도까지는 밀려서 나중에 올라가는 차트로 보입니까? 이건 100% 후자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시점의 코스닥은 다시 본으로 갈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갑자기 필이 빠졌는데 시간 끝날 때 됐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디테일한 것은 오늘 야간 방송에 와서 보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얘기해드리면 코스닥은 위입니다. 예, 위. 다만 1350 이상에서는 다시 또 방송에 집중하시고 요런 얘기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방송 참여자 1800명대 왔죠. 이제 처음서부터 1800명이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시간이면 2200으로 늘어나기를 내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다 한번 얘기해 봤어요, 여러분. 이 정도 참여 인원으로 이런 설명 원래 들으면 안 되는데
미스터 마켓의 어떤 퀄리티를 위해서 한번 얘기해 봤고요. 시간 없으니까요. 뭐 이런저런 오늘 옵션 가격 구조 결국 얘기 못했네요. 뭐 차익 병행하면서 순환매 지속 전략 권장해 드리는 거고요. 9월, 10월은 하락장이었어요. 근데 11월, 12월은 상승 사이클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 중에 여러분들한테 제일 좋은 얘기는 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은 중기 상승 사이클이고 거래소는 단기 저항권일 수 있으나 코스닥은 뚫고 가는 시장이다. 나머지 디테일한 것은 본인들의 노력을 곁들이셔라. 오른쪽 쌍꺼풀 한번 보여주고 나는 이따가 오늘 야간 방송 또 내 모든 걸 또 쏟아야 되니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